혹시 북면119 안전센터에도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가요? 아니요. 저희는 고양이가 없습니다. 대응 예방관에 있거든요. 너무 부럽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북면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사 류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렇게 북면119 안전센터 왔는데 북면119 안전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저희 북면 119 안전센터는 의창구 내에 북면 감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북면119 안전센터 청사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남성분들이 쓰는 대기실이고 여기는 저희가 점심과 저녁을 먹는 공간입니다. 여기 옥상 가보시겠어요? 영상 한번 보죠.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창구에서는 여직원 대기실 있는 곳이 여기 한 곳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어디죠? 네, 여기는 심신안정실이라는 곳인데 대원분들께서 출동을 나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피로가 쌓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많은 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북면119 안전센터 청사를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상당히 새집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언제 지어진 거죠? 네, 이게 재작년에 2020년도에 한 7월 달쯤에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119 안전센터가 아파트에 정말로 밀접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정말 좋은 점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이제 소방서뷰, 그래서 평소에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북면이잖아요. 근데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가 되게 맑다는 점. 그것이 저희 북면119 센터의 특징입니다. 북면에 여기 말고 소방서가 한 대 더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신촌지역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신촌 119 지역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센터랑 뭐가 다른가요? 저희 일반 센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북면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북면에 한 2년 반 정도 살고 있는 소방사 정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면에는 뭐가 유명하죠? 북면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유명한 게 있는데 그 북면 저희 캠핑장에 달청객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신촌의 온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북면 119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 방문하기 전에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다른 소방서도 미담이 많지만 북면119 안전센터가 유독 미담 사례도 올라와 있고 여기 북면119 안전센터 개소를 기다리시는 분이 정말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민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몰라요. 워낙 여기에 그 신혼부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애기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실 때 저희가 워낙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좋아해 주시고 또 미담 사례도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북면하면 예전에는 창원에 외곽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북면119 안전센터 와보니까 거의 완전 신도시 느낌이 나요. 맞습니다. 그만큼 출동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맨 처음 출동했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애기들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 노인분들도 좀 늘어났고 대부분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면119 안전센터는 애기들이 정말 네, 애기가 맞습니다. 북면119 안전센터에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제가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출동 나갔다가 이제 워낙 외곽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더 멀리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면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소방사 전유정입니다. 무슨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컴퓨터처럼 생긴 이거는 뭔가요?
이 기계는 제세동기입니다. 이 기계로 심정지를 한다 할 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성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심폐소생술. 저도 얼마 전에 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배워봤거든요. 그럼 이 심정지출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는 것 같나요? 우리는 주기를 그럼 혹시 목숨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장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셔서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 출동을 나갔는 동료 직원분들이 가슴 압박을 시행 중이셨고 이제 저희 구급대원 두 분이서 이제 전문 조생술을 시행하였고 후에 이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자멸순환 회복이 된 상태였지만 아쉽게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던 그런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제세동기로 가슴에 전기 충격을 주면 사망하신 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정지 문제할 때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을 주면서 저희 심장搏통이 초기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심장 전기신호 초기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다시 껐다 켜는 거와 원리가 동일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차고지에 보니까 그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뭔가요? 이것은 페리간트라고 저희 진단 소디 영화 소디 영화 소디 영화 이렇게 있는데 입체감 있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실감 있게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냥 멈출거리거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린 건가요? 뭐 혹시 기술을 하는 소방관이 재능기도를 되는 기분이 쉽지 않죠. 사진을 찍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절차가 있나요? 아, 사전 신청은 바로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편할 때 방문하시면 창원시 그리고 북면 이곳은 저희가 든든하게 지킬 테니까 늘 항상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호대원으로서 당연히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연한 일인데 항상 센터로 오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시고 하실 때마다 정말 감사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생명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창원 시민 여러분, 북면 주민 여러분, 응급사항이 생기시면 어디서나 불러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가겠습니다. 화이팅! 출동입니다. 열심히 대단히 1동 알파이랑 동철입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사건이든 저희가 출동할 테니 신고를 최대한 빠르게 해주십시오. 파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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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나예요. 오늘도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는데 짜잔. 지금 캐나다에서 현직으로 3D 애니메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한데요? 웃는 거 뭐야? 그러면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라는 VFX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는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하는 회사에서 소피아 더 퍼스트라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시즌 1까지 작업을 하고 일하는 회사의 창립 멤버로 스푸키즈라는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게임 시네마틱이라던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이라던가 스푸키즈 시즌 1, 2 작업을 4년 좀 넘게 작업을 했죠. 그러다가 운이 좋게 얼떨결에 얼떨결에 갔어요. 어떻게 저는 해외 나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곰나님이 갑자기
자기 워킹 홀리데이 신청했다고. 너도 해봐. 그리고 그래 나도 해봐야지 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되더라고. 비자도 생겼겠다 지원했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 트랜실베니아 3를 하고 스파이더맨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황금 나치판 HBO TV 시리즈 시즌 1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톰과 제리 잠깐 작업을 했죠. 감사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다가 애니메이터가 되셨죠? 처음부터 애니메이터가 꿈이었나요? 애니메이터도 얼떨결에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전 원래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미술학원을 보내셨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요? 네, 제 기억으로는 5살 때부터 다녔던 것 와. 같아요. 그때 자동차 그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염소장에 자동차 그리면서 막 나중에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사춘기가 됐죠. 그때 이제 한창 막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죠. 이런 거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디자인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과에 가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애니메이션 쪽으로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입시미술학원도 다닌 거예요? 네, 입시미술도 저는 그런 것도 좀 어머니 덕분에 빨리 시작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입시미술학원을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엄청 빨리 시작했네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속고등학교 그리는 게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홍대를 목표로 했던 거예요? 그죠. 홍대 말고는 안 간다. 그 생각으로 실제로 대학교 지원도 홍대밖에 안 했어요, 저는. 가나 다군 여러 개 있는데? 네. 하나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구는 서울 홍대고 나구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홍대인데 과가 달라요. 서울 홍대는 이제 서양학과를 지원하고 나구는 이제 홍대 그 애니메이션과가 있는 디자인 영상학부죠. 거기에 지원하고 둘 중에 합격한 대로 가야겠다 그 생각했죠. 결국에는 애니메이션과 하게 된 거죠. 그 홍대 가려면 수능도 잘 봐야 되는데 수능 망쳤죠. 수능 끝나고 제대로 해야겠구나 싶었죠. 근데 어떻게 홍대에 가셨죠? 실기를 잘 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입시미술을 하셔서 실기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로 활동한 지 10년 정도 되셨는데 보통 이제 키를 잡을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키를 잡나요? 연차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공담리도 느끼잖아요. 네, 제가요. 그러니까 리드나 아니면 슈퍼바이저한테 자기가 작업했던 걸 보여준 다음에 노트를 받으면 그 노트가 나도 충분히 노트를 안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노트를 받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을 정도로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물론 그것도 이제 샷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네. 특히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기 때문에 딱 해놨을 때 거의 수정이 별로 없는데 이제 연기가 들어가는 액팅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클라이언트 감독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좀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등학생 분들께서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수업을 듣냐가 문제인 거겠죠. 그 밖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서 분석을 해 나가는 게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보는 걸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자기가 혼자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연구.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전문가한테 정말 잘 가르치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하죠.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컷. 잠깐. 어? 긴장 풀어. 나 수업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아 그래? 나 수업할 때 말던데 지금? AI라는 설이 있던데. 아.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 가기 싫다거나 일이 어렵다거나 이제 그런 슬럼프가 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슬럼프요? 네. 아까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반복되는 생활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을 하는 회사가 많이 없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이 유아를 위한 애니메이션 하는 거고 그래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드백을 받는 게 그 아기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런 면도 그렇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뭔가 감동을 전해주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아니니까 거기서 약간 무의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해외를 나왔던 거고요. 아까 어떨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평생 한국에서만 일하면 아깝잖아요. 되게 갇혀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해외 나왔는데 해외 나와서 또 똑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품성 있는 작업들을 하는 것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뭐 마블 거도 그렇고 뭐 신동사도 그렇고 막 스파이더맨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오락용이잖아요. 재미를 위한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분야고 당연히 꼭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지만 해외 나와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그 가치관이라던가 의미 부여하는 것들이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때 찾아나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곰나님 어떠신가요? 저도 되게 좀 공감하는데 얼마 전 책에서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익숙함을 잘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익숙함에 의해서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곳을 찾으려고 다시 앞서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항상 새롭고 싶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맞아요. 지금 하는 일들은 그 작품성 같은 거를 떠나서 그 애니메이터가 하는 작업의 퀄리티 면은 굉장히 높은 작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메이저 회사에 있다 보면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껴서 하는 게 요즘에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약간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맡은 샷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샷을 만들어 보자.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요즘에 일하는 거는. 네. 저도 약간 지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샷이 결국에는 나의 데모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막 이제 동기부여가 잘 돼서 맞아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뭐 소위 별것도 아닌 샷들 있잖아요. 그런 거 받게 되면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긴 하죠. 약간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뭔가 이건 내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짧고 막 훅 지나가는 그런 샷들 하는 거랑 좀 더 메인이 되는 샷들 하는 거랑 작업할 때 마음가짐이 어쩔 수 없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달라지는 것 같아. 네. 또 이제 우리가 일을 한 지 연차로는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요즘? 저는 그래요. 그래요? 네. 연차
모르겠어요. 연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물론 연차가 높은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많은 비율이긴 하죠.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연차가 낮다고 무조건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보다 경력이 낮고 아니면 아예 신입인데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10년 됐다고 해서 거기에 딱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보면 20년, 30년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난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배울 점들이 많죠. 그럼 앞으로 계속 애니메이터 하실 건가요?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뭔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유통기한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한 예로 들면 우리가 밥을 먹는 건 배고파서 먹잖아요. 네네네. 배가 고픈 게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잖아요. 네. 근데 배가 차면 안 먹잖아요. 네. 또 다른 걸 보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했는데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목적이 이유가 변해서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럼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걸로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니까 언제까지 애니메이션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창작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운이 좋은 것 같고 지금의 가치관이 또 변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내일도 나의 생각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 때문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뭔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나중에 늙어서? 아 그것도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네 그것도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평화롭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 평화주의자입니다. 전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오랫동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 계약직이고 언제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이 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언제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정직원 주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가치관에서 가족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족은 한국에 있잖아요.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네.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한데. 웃는 거 뭐야? 아우 쑥스러우신가 봐요.